분위기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이분 김호중, 이찬원 씨가요. 이 두 분을 경악하게 만든 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스타를 만난 거죠. 어허. 스타들의 스타. 어. 조항조 씨. 조항조 씨요? 예, 후배 가수들이 굉장히 추앙하는 선배 가수인데 네. 조항조 씨를 드디어 김호중 씨하고 이찬원 씨가 만난 겁니다. 야. 그래서 이찬원 씨가 조항조 선배 만나는 게 인생 소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감격하고 네. 바로 조항조 씨 옆에서 또 조항조 씨의 노래 남자라는 이유로 아하. 열창을 했다고 합니다. 트로트 이제 이 젊은 트로트 스타들도 좋아한다는 그 대선배 조항조 씨 벌벌 떨었다는데 좋은 음에 떨었다는 거잖아요. 그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란 말을 아무 말 없이 뒷모습 보면 보내야만 하는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미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깔끔한 이미지, 신사 이미지를 그대로 구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 트로트 후배들의 노래에 대해서 혹시 에이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 혹시 이렇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분이 정말 겸손하신 데다가 지혜롭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찬원 씨는 25살인데 62살의 조항조 선배 본인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선배 앞에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와 진짜 나보다 잘한다. 난 저렇게 못 부르는데 대단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도 만약에 신입 기자 시절에 제가 우상으로 모시는 선배가 유인경 나보다 글 잘 쓰는데 그러면 제사까지 지내주고 싶은 그런 각오가 돼 있고 총 쏘면 제가 맞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이찬원 씨한테 이제 우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누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훌륭한 선배시에요. 네. 아니 근데 조항조 씨가 이찬원 씨뿐만 아니라 김호중 씨에 대해서도 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찬원 씨가 지금 갑자기 최고의 선배다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에 나갈 때 그 지원서에다가 가장 존경하는 가수 이름으로 조항조 씨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일관되군요, 있는, 진짜. 그렇죠. 일관성이 있었던 거고 또 그러면 김호중 씨는 가수는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또 나이를 막론하고 존경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김호중 씨가 노래 잘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아내랑 이 김호중 씨가 부르는 고맙소를 보면서 본인이 울었대요. 저거 내 노래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만나서 이 김호중 씨랑 그 노래를 듀엣으로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하. 본인도 감격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고마운 상대는 좀 달랐다 그래요. 김호중 씨는 은사님 생각하면서 이 조항조 씨는 아내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그런 또 하나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야 후배분들이요 이 고맙소라는 노래를요 얼마나 좋아하면 이 존경하면 이 노래를 또 후배분들이 불렀을 거예요. 한번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오윤성 교수님 사실 요즘 뭐 역주행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조항조 씨 노래를 오늘 방송 전에 좀 몇 곡 들어봤는데 푹 빠졌습니다. 참 노래들 잘 부르네요.
잘 부르죠. 네, 참 잘 부르네요. 아마 저 노래가 이제 그 김호중 씨가 결성전에서 부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제 조항조 씨 입장에서는 김호중이라고 하는 후배 가수로 인해서 본인의 그 좋은 노래가 또 한 번 그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무대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또 고맙고요. 또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그 좋은 선배의 노래를 가지고 본인이 결승에 나가서 또 본인이 또 이렇게 그 등극을 했기 때문에 또 고마운 것이니까 선배는 후배에게 후배는 선배에게 서로 고마워하는 이러한 어떤 그 훈훈한 아하. 그 노래가 바로 고맙소가 아닌가라고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항조 씨가 김호중 씨한테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사치레로 그래 고맙다 내 노래 다시 불러줘서 이런 차원이 아닌가 봐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게 이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조항조 씨가 김호중 씨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가 아, 됐는데요.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김호중 씨의 첫인상 굉장히 소탈하고 또 밝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서 참신하고 소박한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네. 외모도 출중하고 실력도 뛰어난 김호중 씨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이게 선배로서 덕담도 했습니다. 아하. 인성에 후배한테 저런 편지 보낸다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인성에다가 실력까지 겸비한 조항조 씨인데 사실 앞서 그 영상에요. 그 연세가 그래도 좀 드신 여성분들이 그윽한 눈으로 조항조 씨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정말 완전 아이돌 스타 뭐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조항조 씨는요. 예, 요즘에 뭐 아주머니들의 아이돌, 뭐 그러네요, 진짜. 노래 교실을 휩쓰는 보세요. 저 대통령, 눈빛 보세요. 저 눈빛. 주부들의 대통령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듣는데 조항조 씨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부터 이제 언더그라운드 미팔군 무대 이런 데서 그 밴드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70년대 무명 언더그라운드 가수 70년대 말에 데뷔했거든요. 아하. 그때부터 80년대는 또 그냥 무명 가수 무일푼 또 미국에 잠깐 이민 갔다 돌아왔는데 네. 90년부터는 트로트 가수가 됐거든요. 아. 그때부터는 또 무명 트로트 가수 아이고. 또 무일푼 70년대 80년대 90년대 30여 년 동안 무명 가수 생활을 하다가 외환위기 때 네. 노래가 빵 떴는데 뭐가 떴어요? 그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그게 이유로? 떴는데 아하. 그때부터 일이 술술술 잘 풀리면서 이제는 주부교실을 휩쓰는 주부들의 야. 대통령이 됐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는요. 많은 또 후배분들이 이 노래를 진짜 자신의 느낌으로 불렀어요. 관련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날씨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래리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홍정선 기자님.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냥 노래만 틀어줘요. 너 김명준 나오지 마. 노래만 틀어줘요.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나온 영상들도 다 좋은데 저는 그래도 조항조 씨의 남자라는 이유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된장도 김치도 좀 묵은 맛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고생 안 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가 아니라 임영웅 씨나 다 고생한 무명 시절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조항조 씨 마찬가지예요. 하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정식으로 데뷔한 거 미팔군 빼고도 뭐 처음에 서기 1999년 그다음에 코리아 판타지 활동 다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3년 만에 한국에 오지만 또 잘 안 되다가 마침내 한국에 돌아오고도 6년 만에 나 미국 영주권 반납하고 정말 맨발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 냈는데 IMF 터졌다? 그러면 보통은 이 세상에 운도 없어 IMF까지 터졌어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명퇴 당하고 이럴 때
어려운 그 가장의 마음을 위로했던, 남자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사실 여기 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뭘까요?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조항조 씨 노래였던 게 아니라 어허. 처음에는 서른도 씨한테도 갔다가 최진희 씨가 미워도 미워 말아요라는 노래로 취입도 했다가 그리고 이제 박철우 씨가 이 똑같은 공명으로 박우철 씨, 네. 박우철 씨가 네. 발표도 했어요. 근데 활동을 많이 못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조항조 씨가 이거를 리듬도 바꾸고 가창 스타일도 다 바꿔서 부른 거예요. 아. 그런데 바로 이게 그 IMF와 함께 어떻게 보면 반전의 역전, 야.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항조 씨가 얘기합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도 노래라는 것도 타이밍, 운때가 좀 맞아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그럼 듣고 보면 오윤성 교수님 이 노래는 그냥 우리 흔한 뭐 남자로서 어떤 여인에 대한 사랑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남자의 어떤 그 IMF를 겪는 남자의 비애 같은 게 혹시 녹아져 있나요? 이 산의 남자를 보게 되면 밭전자에 힘력자가 있습니다. 아하. 이 밭을 갖다가 경작할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입구에 열십자가 있어요. 적어도 10명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올커니, 네. 하는 그런 건데 그 사실 10명 먹이려고 그러면은 남자가 거의 힘들게 되겠죠. 아하.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입구가 4개가 있으니까 야. 자기하고 아내하고 2자녀는 낳아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도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 IMF와 연관돼 가지고 실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용기를 잃고 있을 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남자라는 이유로 언제 한번 가슴 열어놓고 자기가 울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이 녹음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사랑이라든가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남성들의 그 아주 절절한 그러한 것을 애절하고 구성진 목소리를 풀었다. 결국은 이런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랜 무명이 있었기에 지금의 인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항조 씨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기가요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랍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묻는구만. 맛을 안 가리네. 제가 아기를 엄청 좋아해요. 나는 남자라는 이유가 더 좋아. 남자라는 이유라고 바꿀 수는 없잖아. 어디, 형, 찾아줘.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조항조 씨 노래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뭐 일거수일투족 다 인기 끈다면서요 지금. 왜냐하면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이죠. 아하. 그래서 외모부터 일거수일투족에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의욕도 생기는데 첫 번째 의욕이 헤어스타일입니다. 30년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가발 아니야? 예. 뭐 가발 쓰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이덕화 씨나 서른도 씨가 있지만 근데 본인이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변치 않는 헤어스타일 때문에 가발하고는 안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발 쓰신 분들도 가발 없이는 바꿔주십니다. 헤어스타일을 계절에 따라서 유행에 네.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코. 아. 코가 너무 오똑하고 커서 또 성형수술한 게 아니야. 근데 여긴 또 단호하게 타고난 내 코다. 야. 자연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머리, 어깨, 무릎발 아니라 지금 뭐 어허. 헤어스타일부터 코까지 다 관심과 의욕의 대상이 되고 있죠. 네. 오죽하면 성형한 거 아니야? 성형설까지 나돌아올 만큼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이 소구적으로 콧날 보세요. 저 옆모습 보세요. 왼쪽 사진 옆모습 보세요. 콧날 보세요. 우와. 그런데 참 부러운데 아내 사랑도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 아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애정어린 말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했는데 아내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일단 너무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 외모도 좋았지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이제 운명같이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재미교포였던 아내를 한눈에 그냥 반했다고 하는데 아내 사랑이 정말 지극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내분의 내조가 지금의 조항조 씨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조항조 씨의 첫 번째 대운이 부인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부인하고 결혼할 당시에 무일푼 밴드 가수였는데
처가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부인이 조항조 씨를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무명 가서 무일푼. 부인이 돈 벌어오라고 한 적이 없답니다. 세상에.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조항조 씨가 부인한테 미안해서 부인이 삶의 근거지가 미국이잖아요. 조항조 씨가 가수 포기하고 그냥 미국으로 가자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도 부인이 돈 벌고 조항조 씨는 집에 있고 그랬는데 부인이 보기에 조항조 씨가 너무 안 된 거예요. 당신 꿈은 음악인데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당신 꿈을 키워라 라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무명 가수 생활. 네. 그 모든 세월을 부인이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조항조 씨가 있었던 겁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정말 그런 어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아내분이네요. 정말로 남편의 꿈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조항조 씨 노래가 많은 후배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도 있고 남자라는 이유로 이런 노래는 이제 많이 이 후배분들을 위해서 다시 회자하던 역주행하는 노래인데 신곡 같은 거 발표할 생각은 없으실까요? 사실 이미 인기곡이 많잖아요. 남자라는 이유로 만약에 거짓말 뭐 고맙소 많은데도 또 냈습니다. 아하. 바로 지난 16일에 냈는데 제목이 후회예요. 후회 뜻이 뭐뭐 후회가 아니고 이런 후회예요. 이게 뭐냐면 떠나간 임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 기다림의 마음을 담았는데 조항조 씨 워낙에 담담하게 말하듯이 참 편하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점수는 맨날 100점 나오는 분인데 이번에도 또 인기 기대해 봅니다. 네. 신곡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슴에서 끄집어낸 바람 같은 추억 후하고 불면 잊혀져 갈까 사랑했었다 너만 사랑했었다 나는 다시 그 말뿐이다 조항조 씨한테 제가 푹 빠져서 그런 저 느낌도 좋은데요. 신곡도 아마 히트하지 않을까 히트 예감을 해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